안녕하세요. 중국의 강제 송환 정책과 그로 인한 탈북 여성과 중국 자녀들의 강제 분리 피해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게 될 통일만연합회 대표 김정우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재형 의원님과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이러한 인권 활동을 한 지가 제가 단체를 조직해서 한 지가 한 8년째 됐는데 이 문제를 진심으로 들어주신 분이 최재형 의원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놀랐고 정치인이 어딘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불안정한 인식을 가졌다가 의원님이 진심 어린 담화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통일만연합회는 탈북 가정과 북한과 중국에서 자녀와 강제적으로 분리된 탈북 여성들의 피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015년에 설립되어 2016년에 통일부에 등록되었고 8년 동안 23건의 공모사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검증된 국내 유일한 탈북 여성 인권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통일만연합회 대표 슬로건이 내 아이 안고 싶어요는 북한과 중국을 탈북하는 가정에 아이들과 강제로 헤어지는 탈북 엄마들의 가슴 아픈 호소입니다. 이 슬로건은 2016년 첫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프로젝트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중국 UPR 강제 북송 관련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보고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중국 UPR의 경우 통일만연합회와 성통만사가 공동으로 강제 송환으로 인한 탈북 여성 및 탈북 여성 및 출산한 중국 자녀에 대한 보고서 2건을 제출하였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번역하여 완료하여 국제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 앞에 놓여진 이 책자에 QR코드를 찍으시면 보고서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표인 저 역시 바로 이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중국 가족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현재까지 14년간 아이와 강제로 헤어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인권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임신한 제 딸은 탈북 이후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중국 남편의 호적의 입양가로 등록되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 결정은 결국 이 아이에 대한 약유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입국 후 해마다 아이와 재회하려 했던 다양한 노력들은 비협조적인 중국인 가족으로 인해 매번 좌절되었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아이와 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만연합회는 2020년 중국 내 거주 중인 탈북 여성 221명 및 국내 거주 중인 탈북 여성의 중국인 남편 300명을 대상으로 강제 북송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내 탈북 여성 중 약 90%가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약 80%는 중국에 자녀가 존재하며 36%는 현재 북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의 4명 중 1명이 중국과 북한 모두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탈북 엄마들이 자녀와 이별하게 된 경로는 다양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 인신매 및 폐수에 따라서 강제 송환을 피해 중국을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는 가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여성들은 주로 가족들 몰래 울거나 혼자 외진 곳에 소리내어 울거나 술을 마시며 울거나 잊기 위해 이를 죽도록 하거나 지인을 찾아가 하소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나눠드린 자료 뒤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의 중국 남편 300명 중 약 80%가 중국에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들 중 60%는 자녀와 분리를 경험하였고 약 75%는 한국 입국 과정에서 약 15%는 강제 북송으로 인해 자녀와 분리되었습니다. 자녀 분리 기간은 약 60%가 1년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25%는 자녀 분리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다수의 가정 및 장기간 자녀 분리 경험을 하였습니다. 2021년 인터뷰 대상자 15명 중 중국에서 2차례 인신매매로 팔려간 경험이 있는 3명의 증언자는 팔려고 간 곳마다 아이를 출산하는 비극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국에서 2번 이상의 인신매매를 통해 팔려간 직원자들은 처음 팔려간 집에서 심한 폭력으로 인해 탈출하였지만 다시 인신매매에 당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탈북 여성의 7세 중국 자녀는 엄마와 강제 분리된 2년간의 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모두 빠져 9세에 틀니를 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된 사례에서는 장애가 있던 중국 남편이 탈북 여성이 부재로 자살하였고 이로 인한 12살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2020년 당시 조사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증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 북송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탈북 여성의 3명 중 2명은 평균 10년 이상의 거주 기간임에도 중국의 거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공안으로부터 북한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탈북 여성들은 사람을 피하는 버릇이 있거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쫓기는 악몽을 자주 꾼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수의 여성들이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영문도 모르고 자꾸 우는 버릇이 있고 북한에서 공개 처형 당하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3명 중 1명이 북한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며 설문 대상자 중 13명은 항상 약을 몸에 지니고 있으며 7명은 실제 자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단지 중국에서뿐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탈북 여성에게도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정착의 어려움으로 통일만연합회는 통계했습니다. 2020년 중국 내 탈북 여성 221명 설문조사 시행할 당시 중국 공안은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에게 신원이 가능한 서류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였습니다. 그때 이미 연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정확한 용어는 임시거주 등록증으로 국가 발급의 공식적인 신분증이 아니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신원이 가능합니다. 80%의 응답자는 중국 공안이 비송환을 약속하면서 임시거주 등록을 유인하였고 중국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머무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 등록증은 거주 지역 내 버스와 택시만 이용할 수 있고 항공, 기차 및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6월에 중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또 다른 결과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시거주 등록 과정은 협박 및 강요 등 수단으로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 공안은 등록한 탈북 여성의 휴대폰을 매달 2번 내지 3번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특히 한국과의 전화와 문자 등 통신 내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달 2023년 7월 현지 조사에 따르면 길림성에서 임시거주 등록증을 한 탈북 여성 중 일부가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에 따라 국경 변방으로 이송되어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체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 임시거주 등록을 받은 탈북 여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중국의 탈북 여성의 공포감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당국이 임시거주 등록을 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 송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에 내재된 기만성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이 약속은 탈북 여성들이 지난 기간 겪은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 공안 관계자 측문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임시거주 등록은 탈북 여성의 강제 송환을 반대한 중국 한족 촌장들의 반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촌장들은 중국 종족 번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 더 이상 중국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곧 강제 북송 정책이 중국 자국민에게도 얼마나 큰 인권 유린 정책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비록 시작은 인신매매였지만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들은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들은 엄마와 이별하여 세대를 잇는 인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북송되는 탈북 여성의 다수는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엄마이며 북송 후 자녀에 대한 모성애를 인해 필사적으로 재탈북을 시도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의 재탈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 대상자 감축은 우회적인 북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탈북 여성의 강제 송환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남편과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만이라도 강제 북송 대상자에서 당장 제외시켜야 합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범죄인권 협약에 따른 탈북 및 강제 송환 정책은 실제로 탈북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중국 자국민에게까지 끔찍한 피해를 주는 인권유린 정책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자국민에게까지 이어진 강제 북송 정책의 인권 침해 진실을 인정하고 당장 강제 북송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은 국내 탈북 여성들에게는 과거의 기억이지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의 아이와 헤어진 국내 탈북 엄마들에게 현재의 강제 북송 정책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매우 깊은 트라우마 악몽의 원인입니다. 지금도 국내에는 자녀와 이발한 수많은 탈북 엄마들이 있지만 한국에 있는 가정과 아이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허선은 오로지 엄마와 아이만 받아낸 것뿐이었고 그것이 지난 8년간 통일만 연합회가 만난 수많은 탈북 여성들의 허서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이에게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엄마이기에 그들에게 법과 적지 외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인권보다 중요한 법이 무엇이며 엄마와 아이의 권리보다 중요한 적지 외교가 무엇입니까? 엄마로서 아이를 만나고 싶고 안고 싶고 목소리를 싶어하는 당연한 권리마저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고 수년간 눈물로 싸면서 자신의 죄라고 자신의 오보라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탓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의 문제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2016년 통일망연합회가 첫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슬은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이유보다 오직 엄마와 아이만을 봐주세요. 통일망연합회는 우리의 운명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운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운명을 억저까지 이끌고 나가기 위해 탈북 엄마와 아이들에게 인권 증진을 위한 길에 앞으로도 당당히 앞장설 것입니다. 강제 북송 20년은 이렇게 엄마 아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기억과 트라우마와 운명을 남겨준 끔찍한 인권 피해입니다.